자, 문 대통령이 건군 이래 처음 6.4, 3.4 임관식에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게 건군 이후 처음이 되는 건지 나는 그게 더 이상합니다. 이때까지 안보를 외쳤던 보수 그 대통령들은 다 헛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6.4나 한두 번 갔으면 모를까. 아니 근데 박정희도 안 갔어? 안 갔대? 박정희는 6.4는 갔을 것 같은데 박정희로? 3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군 이래 처음으로 5개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한 거는 문 대통령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도 안 갔다는 3사 출신이잖아. 3사 출신인데, 어, 6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박정희도. 안 갔다는 거야? 이게 야, 뭐야? 이 우리나라 보수 정말 게을르구나. 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제 오후 경북 영천의 육군 3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임관식에 참석해 육군장교 임관을 앞둔 477명의 생도들을 축하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취임한 뒤 2018년 3월 6일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을 시작으로 매년 각 군별 임관식에 직접 참석해서 생도들을 격려했는데요. 이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육군 중심의 군 문화에서 벗어나서 각 군별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가 담겼죠. 특히 재임 중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개 사관학교의 임관식을 찾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건군 이후 처음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중에 큰 가닥을 차지한 게 군이었습니다만 이 군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개혁이 되는 많은 이제 시련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군부시대 강화가 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들어와 갖고 하나회 숙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이제 군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때는 정치적인 견제 세력을 그러니까 정치 군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에 대한 해체가 일어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와 군의 관계에 있어서 알력이 꾸준하게 존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른바 그 박지만 동기들이 청와대 경호실장부터 그 각종 아이고. 요직들을 독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군부 쿠데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군의 진정한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큰 것은 그동안 육군 위주로 편제되어 있었던 그 군대를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최첨단.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사실상 세계 4위의 군사력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엄청난 질적 또는 뭐 양적 선장을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군 인권 물론 사각지대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군 인권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병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등을 동시에 같이 이루어온 정부입니다. 어떤 정부보다도 군에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군수비리나 한 번의 군수비리나 또는 그 특별한 그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 전력 증대가 일어나고 특히 우리 군의 독립성을 이끌어냈다는 점, 전자권 해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그리고 유일한 특전사 출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그 우리 무기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지금은 그 수출이 수입의 4배, 5배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역전이 네.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작년에 뭐 10조 원 했다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더 했다? 뒷구멍이라고 좀 표현이 그러네.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수출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몇 배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제 큰 건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진다. 예. 사실 뭐 4조 원 규모 뭐 사업 비행기 사업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없거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소총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되고 있는 소총 중 하나고요. 수류탄, 연막탄, 뭐 이런 각종 그
투석류들, 최루탄을 비롯한 각종 그 개인 소지 화기부터 시작해갖고 단거리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벌린하고 미제 네. 유도 대전차 미사일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비룡 같은 그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출을 안 했는데도 네. 전 세계에 있는 육군들이 다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비공식적인 수출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가갖고 길바닥에서 탄환이나 총을 주스면 이게 대부분 한국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복, 수통, 뭐 무전기 등등 각종 그 전자장비들을 비롯한 군수품 일체가 한국제들이 전 세계 군대 시장에서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핵심 수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이마만큼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 개혁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돼 있는 인공위성을 통한 각종 정보 자산의 취득 그리고 최첨단 전투기, 수송기, 조기 경보기 등등까지도 전부 우리가 심지어 항공모함의 함재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전부 다 만들고 있는 정말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예요. 현재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력은. 네. 특히나 미사일 전력 부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과 양적인 어떤 증대를 이뤄내가지고 미사일로만 따지면 한국이 세계 3대 미사일 강국이라고 합니다. 전에 늘 말씀드리던 사거리 800km를 날아간다는 현무포 벌써 5,000대가 생산됐다고 하는 네, 비공식적인 확인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발사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120대씩 막 집어넣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아스날쉽이라 그러죠. 유도탄 발사 전문 배를 만들어서 띄워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을 이미 축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대한민국을. 그렇죠. 주변 어느 국가라도. 대한민국 연근에 배들이 쫙 서 있어서 저 배들은 무엇이요? 아니 미사일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배에다 잠깐 얹어놨어요. 배에다 얹어놨어요. 뭐 필요하시면 한두 발 드릴까? 뭐 이런 거지. 그리고 그냥 배 통째로 사가셔도 되고 뭐 이렇게. 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에 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누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누가 일단 쳐들어올 거면 쳐들어오면 서울은 진짜 거의 한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직접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비군이 너무 많아. 다 예비군이야. 총만 좀 나도 해. 잠깐 여기도 지금 3명 있네요. 우리 본부장님까지 4명인데. 뭐 하면 이제 뭐 포하면 또 포병들 다 포병이거든요. 다 할 수 있어. 그냥 다 돼요. 저는 마이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무시무시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잡고 저는 적군 교란 작전.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화가 아닌 게 진짜 다행인 게 그렇죠. 예. 웬만한 남자들 다 총을 쏠 줄 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들은 한국의 그 IT 기술에 입각해갖고 전투기도 무인기 3대 정도는 달고 다니고 K9 자주포도 한 대만 사람이 조종하고 나머지 2대 무인으로 운행될 정도로 무인 자동화에 대한 또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난 K9 자주포 그 무인화돼갖고 원격 조정되면 다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포트리스 세계 10위 중에 7명이 한국 사람이었거든. 그렇죠. 그리고 총 쏘는 그렇지. 게임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그런 것도 다 한국 사람들이 다 랭킹은 한국 사람 못 당하거든.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서울에만 있느냐? 서울, 경기, 인천 하면 수도권은 아무나 못 들어온다. 진짜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니 심지어 도심의 전자오락실에 가면 요만한 표적을 놓고 비비탄을 쏴서 그걸 맞히고 있는 그런 이 사격이 놀이 문화로 승격돼 있는 총기 자유라도 아닌데. 총기 자유라도 아닌데 총기 자유라도 아닌데 총 다 알지. 다 쏘고 밀리터리 있어. 매니아들 다 알지.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디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아니 뭐 다른 나라에서 못 구하는 미제 독일제 군장이 널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총기 자유화인 나라에서 이 상황을 보면 저렇게 위험한 게임을 하다니
저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다니.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 흔한 총기 사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딴 나라에서 보면 되게 무서운 도시죠. 서울 그렇지. 이런 데는 무섭지. 인구가 많이 있는데 거의 남자하면 거의 다 총 쏠 줄 알고 포를 만질 줄 알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심지어 딱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들 민방위까지 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딱 전쟁 전화하면 터지면 어디로 모여라, 뭐 이런 거 이게 있죠. 다 돼 네. 있잖아요. 그것도 휴대폰으로 와. 어디로, 그러니까. 어디로 몇 시까지 다 관리하고 찾으라고. 있어. 문자 가끔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쟁이 나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첫 전투가 있을지 다 시뮬레이션에 써 있는 거지. 네. 이런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는 뜻에서 최근에 아이언돔 실험까지, LSM 까지 실험까지도 다. 보여준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기술도 좋은데다가 전투력도 뛰어난 뛰어나고, 군인 그리고 예비兵들이 많고 이런 도시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진짜. 네. 괜히 사드 되지도 않은 사드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